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세프의 요리교실 시간입니다. 요즘 퍼스널 모빌리티, 즉 개인 이동 장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한 10년 전인가요? 미국에서 세그웨이라고 왜 그 전동 휠 두 개가 있고 중간에 이렇게 잡고 가는 장치가 처음 나왔을 때요. 이게 굉장히 히트를 칠 것이다. 인간의 미래의 이동 수단으로 마치 대체제가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끄럽던 세그웨이가 그 이후에 이제 한물 갔어요. 그냥 미국에서 쇼핑몰 같은데 경비원이 타고 다니고 유원지에서 유람용으로 타고 다니는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이 퍼스널 모빌리티가 전동 휠, 전동 호버보드, 전동 보드 이런 형태로 유행을 해서 가끔 가다가 보면 아침에 전동 휠을 타고 출근하는 사람을 저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그러지 저 사람이 진짜 매일 출근길마다 혼잡한 도로에서 앞뒤 살피면서 전동 휠 타고 출근을 할까? 밤마다 또 그놈을 몇 시간씩 충전하는 이 수고로움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래서 대부분 호기심에서 얼리 어댑트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새 물건이 나오면 남보다 일찍 사가지고 테스트 해보고 자랑도 하고 싶은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거를 많이 탔지. 그래서 1인 퍼스널 모빌리티는 대중화되지 못하고 사라지는가 싶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언젠가부터 불과 한 2, 3년 된 것 같은데요. 이 전동 킥보드가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이 상수동에 이사 오면서 그런 일이 2년 반쯤 전에 처음 느꼈는데 길거리마다 무슨 킥보드 같은 게 푹푹 쓰러져 있어요. 야, 이거 전동 킥보드 같은데 이 동네는 부자들이 살아서 처음에 저런 걸 타다가 그냥 술 먹고 술 취하니까 버려놓고 갔나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그게 가끔씩 너무 자주 쓰러져 있어요, 길에. 애들이 이렇게 요즘 젊은 애들이 타고 왔다가 이거를 그냥 버리고 가나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홍대 앞 상수동이 저기 전동 킥보드의 한마디로 얼리 어댑트 지역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그 사람들한테 전동 킥보드를 보급하는 회사들이 앞다 두어 홍대 앞에 깔은 거죠. 젊은 사람들 많이 오는 거리예요. 그래서 저는 한참 지나고서야 저게 회사들이 애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저걸 풀어놓고 앱을 갖다가 다운받아서 그 앱으로 그걸 타고 또 내린 거리를 계산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느낀 거는 너무나 거리 곳곳에 그냥 버려놓고 또 제대로 서가지고 있는 것보다 쓰러져 있는 게 더 많고 세워놓은 것도 지하철 입구에 세워놓는다든지 여기저기 엉망으로 세워놨어요. 그때 제가 들었던 의문 중에 하나는 저렇게 불편하게 보행에 지장이 있도록 하는 저 사업을 서울시가 공용 자동차처럼 보급하는 건가? 개인 회사가 한다면 이렇게 하는데 왜 정부가 단속하지 않을까 하는 게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속하기는커녕 이제 메이커가 한두 개가 아니고 뭐 여러 개의 메이커들이 서로 경쟁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TV를 한번 보니까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렇게 이 내리막길을 달려 내려오다가 멈추지 못하고 사람을 그냥 들이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전동 킥보드의 브레이크 제어 기능이 턱없이 약해서 제어를 하고도 한 3m 정도 더 나가는 거예요. 또 전동 킥보드를 타고 오다가 사람을 피하다가 넘어졌는데 또 사람이 다쳤다. 근데 거기는 보니까 전동 킥보드의 휠 구조가 굉장히 앞뒤가 가늘게 되어 있어서 잘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방향 전환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기본적인 전동 킥보드 구조적 결함도 있어요. 그러면 저거를 가지고 한국같이 차가 사람이 뒤엉켜 있는 인도 차도를 막 달리는 것이 옳으냐? 근데 자전거 도로에만 달리면 모르겠는데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잘 없고 보통은 인도 차도 두 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도서 막 다니다가 또 사람이 많으면 차도로 나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게 사고가 많을 건데 근데 헬멧을 다 안 쓰잖아요. 그냥 즉흥적으로 타야 되겠다고 결정하니까 헬멧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저게 헬멧도 없이 정부가 저걸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그래서 공용적인 거리를 전동 킥보드 주차장으로 쓰고 주차장이란 말이 옳은지
전동 킥보드 뭐라고 할까요? 그냥 보관소로 쓴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렇게 아무데나 버려두고 가고, 그래서 보행도 이렇게 방해가 되고, 또 길거리에 세우던 전동 킥보드가 넘어가서 차가 지나가는데 또 방해가 되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 정도가 되면 법적인 제한으로 저 전동 킥보드 사업을 제한할 건데, 전동 킥보드 회사가 점점 더 늘어나기만 해요. 그래서 큰 메이저가 5개, 작은 중소 전동 킥보드 회사들이 또 수십 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저 사람들은 어떤 사업 구조를 가질까? 저게 남을까라고 제가 고민을 했어요. 파손되는 것도 많고 분실되는 것도 많다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래요. 거기에 GPS가 있어서 어디 숨겨놔도 어디 있는지 다 나온다 그러고, 그럼 저건 언제 충전하냐 하니까 밤에 와가지고 트럭에 싣고 가서 충전하고 또 아침에 갖다 놓는다 그러고, 새벽에. 그리고 요즘은 파워 스테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 많이 타는 거리에는 전동 킥보드 회사마다 자기 킥보드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 타워도 또 만들고 있대요. 홍대 앞에도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전동 킥보드 부분에 대해서 어지간하면 뭔가를 단속하고 제재하는 이 정권이 너무 풀어주고 있다. 그런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서 한 달에만 한 500여 건의 사고가 났다고 그래요. 10월 달에요. 그리고 사망사고도 잇따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타다가 사고가 나면 저건 도대체 킥보드 타던 사람이 상대를 들이받으면 회사가 보상을 하나, 아니면 그거 타고 가던 사람이 보상을 하나, 보상은 제대로 받을까? 이렇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약관에 보면 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해 회원에게 상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그 상해 손해가 회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만 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면 회원이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내면 남을 들이받은 거는 그 사람이 다 해야 되고, 타던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의 고의나 중과실. 그러면 전동 킥보드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회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될 조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동 킥보드가 나사가 풀려가지고 이 발통이 빠졌다, 이런 게 아니라면 거기에 고의가 될 것도 없고 중과실이 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은 회사가 피해 보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약관을 바꿔라 했는데, 바꾼 약관도 보면 손해가 회사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 중과실에서 그냥 과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타고 가다가 사고 난 게 대부분 이 타던 사람의 어떤 부주의, 조종 미숙으로 발생한 걸 건데, 회사가 물어줄 일은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이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내용을 보면 킥보드의 핸들이나 브레이크의 고장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도 극히 일부만 보상에 합의하거나 분쟁으로 소송에 가지 보상이 원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났을 때 회사가 책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또 기존의 회사가 보상하는 범위도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호 프로그램에 명시된 한도 내에 책임을 부담하며, 한도를 초과하면 손해에 대해서는 회원이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된다. 즉 회사의 과실, 고의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한도 내에서만 보상하고, 한도를 넘었으면 따로 해야 됩니다. 사고 낸 사람이. 그러면 한도가 얼마냐고 보니까 10만 원으로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게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보험에 가입할 때 보면 보험사에서 암 걸리면 다 이렇게 보상해 주는 것 같아도, 암 걸렸는데 보상받지 못하는 깨알 같은 조건들이 그 보험회사의 약관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보험 가입할 때 그걸 깨알같이 읽어보고 이해 안 가면 다시 물어서 해야 되는데,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암보험이라 들었다가 나중에 보상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험에 들었을 때, 들 때는 모든 종류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은 나중에 받으려면 받기가 쉽지 않은 것과 비슷한 경우가 여기 전동 킥보드 약관에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동 킥보드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척 하지만은 모든 것이 다 형식적이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무면허자도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나 타는 건 줄 알았는데 전동 킥보드를 앱에 가입할 때 운전 매너 여부를 묻는데 그럼 운전 매너 없는 사람은 못 탄다는 말이죠. 그게 아니라 운전 매너 있는 사람 이름을 빌어가지고 해서 대신 넣어놓고 가족이나 그렇게 타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운전 매너가 필수지만은 운전 매너 없는 사람도 전동 킥보드를 얼마든지 타고 다닌다. 그런데 이제 법을 바꿔가지고 12월 10일부터는 13세 이상의 무면허자도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게 된다랍니다. 그런데 무면허자가 타는지 유면허자가 타는지 자전거 도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전동 킥보드 타고 가면 경찰이 좀 쏴라. 자, 너 서라. 면허 보자. 아니면 13세 이상이냐. 여기가 자전거 도로 아닌데 왜 타냐. 이걸 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13세 이상도 매너 없어도 타게 해준다는. 이거는 전동 킥보드를 타게 하는 조건에 엄청난 파격적인 특혜를 준 거라고 봐야 됩니다. 가덕이나 사고가 나서 날리고 또 통행을 갖다가 방해하고 무분별하게 거리에 방치되고, 그런데 보통 같으면 도로를 점유해서 이렇게 사고 내고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주차료를 부과해도 시원찮을 건데 정부가 너나 없이 개나 소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업과 이 정권이 무슨 이해관계가 있다. 그래서 정권적 차원에서 이걸 대량 보급해서 보장해 주기로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것이 보급될 수 있을까?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서 먹는 구조가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걸 볼 때마다 그런 고민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 이 정권이 가장 좋아하는 게 태양광, 풍력, 배터리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전동 킥보드의 핵심 부품이 중국산 충전 배터리라는 겁니다. 전동 킥보드가 보급되면 보급될수록 중국의 싸구려 배터리들이 대량으로 전동 킥보드에 탑재된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 회사들이 그 전동 킥보드를 전부 자기 돈으로 사서 소유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리스를 해가지고 공급을 한다. 그래서 전동 킥보드 배터리 제작과 전동 킥보드 제작사가 페인트 칠을 새로 해가지고 어느 회사 거, 어느 회사 거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한다. 그래서 이게 정권과 전동 킥보드 사이에 뭔가 이해관계가 없다 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파격적인 전동 킥보드 특혜를 주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배터리 때문이냐 아니면 전동 킥보드 리스 사업 때문에 그런 것이냐. 자, 누군가가 이 정권의 핵심 실세가 전동 킥보드의 원초적인 수익 구조에서 분명히 개입되지 않는다면 왜 이런 위험한 탈거, 이거 단거리 이동 수단이잖아요. 근데 이거 없어도 대한민국의 역 앞에 가면 자전거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거기다 역 앞에 갖다 놓고요. 제가 신도림 역 앞에 사는데요. 그거 과연 집으로 갖고 갈까? 1년 내내 방치된 자전거들이 수천 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동 킥보드까지 등장을 해서 단거리 이동 수단이라면서 대량 보급되고 그 위험성에 대한 제재도 가해지지 않고 오히려 전동 킥보드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주고,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전동 킥보드가 보행을 방해하고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고 차량들하고도 위험스러운 사태가 벌어지고 수많은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재를 가하기는커녕 더욱더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도록 밀어붙이는 데는 우리 모두가 이 전동 킥보드 사업에 뭔가 권력과 관계된 게 있다. 이걸 고민해봐야 될 때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디저트. 유독 한국에서만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전동 킥보드. 이거 권력과 뭔가 관계 있다.